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셀라 성형외과 김융수 원장입니다. 저는 국내 유일의 눈썹화 거상 수술 전문 채널인 융닥TV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 혹시 강의를 보시고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융닥TV 채널로 오셔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을 할 때 환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눈썹화 거상 수술에 대해서 관련 논문을 가지고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눈썹화 거상 수술은 다른 성형 수술에 비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수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나이가 많은 환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에 비례해서 처진 눈을 교정하고자 하는 환자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나이가 들면서 처진 눈꺼풀 때문에 불편하지만 수술을 받고 나서 눈 모양이 이상해질까 봐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처진 눈도 싫지만 빼꼼하고 어색해지는 눈은 더 싫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모양이 어색해질까 봐 걱정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과거부터 많이 시행되어 왔던 상안검 성형수술 때문인데요. 상안검 성형수술을 받게 되면 눈 모양이 어색해지고, 주위에서 그렇게 되신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상안검 성형수술 케이스 있는데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받았던 수술 결과를 보시면 쌍꺼풀의 깊이는 깊고요. 눈꺼풀이 두툼해지는 모습이 관찰되죠. 물론 수술을 매우 잘하시고 수술 경험도 풍부하신 분께서 집도를 하셨겠지만, 보시다시피 어색한 눈 모양이 되었어요. 원래 상안검 성형수술이란 눈꺼풀이 얇은 서양 사람들에게 더 적합한 수술 방법이라서 눈 구조가 서양인들과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용하게 되면 수술 후에 모양이 어색하게 될 수가 있죠.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상안검 성형수술을 받으면 왜 눈 모양이 어색해지는가에 대한 관련 연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2017년도 저널 오브 크래니오페이셜 서저리에 게재된 연구인데요. 국내 최엽 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논문이에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양인들의 눈은 아래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두꺼워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눈꺼풀이 얇은 곳이 1구역, 중간 부분을 2구역, 가장 두꺼운 부분을 3구역이라고 하죠. 상안검 성형수술을 하면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구역 1번과 2번의 얇은 눈꺼풀을 잘라내게 되면 위쪽에 두꺼운 구역 3번의 피부가 내려오면서 두툼하고 어색한 모양으로 변하게 돼요. 결국 상안검 성형수술을 받게 되면 구역 3번에 두툼한 피부가 내려오면서 좌측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쌍꺼풀이 두툼해지고 모양이 어색하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눈썹 아래에 두꺼운 피부를 잘라내는 눈썹 하거상 수술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눈꺼풀의 얇은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보존할 수가 있어서 수술 후의 눈 모양이 매우 자연스럽다는 특징이 있는 수술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눈썹 아래 두꺼운 피부를 잘라내는 눈썹화 거상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눈꺼풀에 얇은 피부가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와요. 먼저 어 상안검 성형 수술은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시행됐던 수술인 반면에 눈썹화 거상 수술은 주로 동북 아시아인들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수술이다 보니까 다른 성형 수술에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컨센서스가 적은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의견도 상당히 다양한데요. 오늘은 눈썹화 거상 수술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를 참고해서 수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눈썹화 거상 수술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관련 연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눈의 바깥쪽이 처지면서 삼각형 모양의 눈이 되는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눈 모양에 따라서 눈썹의 바깥쪽 부분을 잘라서 거상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많이 했었어요. 2008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시면 눈의 바깥쪽 처짐을 개선하려고 눈썹의 바깥쪽에서 절제를 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눈 모양을 따라서 수술을 많이 했죠. 2009년도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눈썹의 바깥쪽이 거상되도록 수술 디자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수술을 하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 위주로 거상을 하게 되면 눈꺼풀이 바깥쪽으로 당겨 올라가면서 사선 모양의 주름이 생길 수가 있고요. 눈꺼풀 안쪽에 거상이 부족할 수도 있죠. 2020년도에 발표된 최근 논문 사진인데요. 과거 논문에서 수술했던 것처럼 눈썹의 바깥쪽 위주로 거상을 하였는데요. 수술 결과를 보시면 눈꺼풀 안쪽에서 사선 모양의 주름이 관찰되고 있고요. 이러한 주름은 수술 후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현상들은 제가 진료실에서 종종 만날 수 있는데요.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할 때 눈썹의 바깥쪽 위주로 거상을 하게 되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꺼풀 안쪽의 주름이 그대로 남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눈썹의 바깥쪽 위주로 거상이 되다 보니까 눈꺼풀이 바깥쪽으로 딸려 올라가면서 인상이 사나워졌고요. 당기는 방향으로 사선 주름도 남게 되었어요. 다음 케이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눈썹의 바깥쪽 위주로 거상이 되다 보니까 쌍꺼풀이 바깥쪽으로 심하게 치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이런 현상이 생기면 많은 병원에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이 환자의 1년 뒤 모습을 보시면 시간이 지나도 쌍꺼풀이 올라간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눈썹화 거상 수술 시에 눈썹의 바깥쪽 위주로 거상을 할 때 생기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최근에는 눈썹의 앞쪽까지 거상이 되도록 디자인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2020년 플라스틱 서저리에 게재된 논문을 보시면 눈꺼풀 앞쪽의 처짐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술 디자인을 눈썹 앞쪽까지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2020년 아카이브스 오브 플라스틱 서저리에 소개된 논문에서도 눈썹의 앞쪽까지 수술 디자인을 연장해서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할 때에는 눈썹의 앞쪽까지 디자인을 연장해서 눈꺼풀이 앞쪽과 뒤쪽 모두 골고루 되도록 수술을 해야 된다는 최신 연구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썹의 바깥쪽과 앞쪽 모두가 거상이 되도록 수술을 해줘야 한쪽 방향으로 당겼을 때 생길 수 있는 사선 주름을 피할 수 있고 그 결과 눈 모양이 어색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할 때에는 눈썹의 앞쪽까지 거상을 해야 된다라고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많은 환자분들께서 눈썹의 앞쪽에는 흉터가 많이 남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많은 환자분들께서 눈썹의 앞쪽까지 절개를 하면 흉터가 많이 남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눈썹 바깥쪽 위주로 거상을 할 때에는 안륜근이라는 근육에 평행하게 절개를 하기 때문에 흉터가 적게 생기는데요. 반면에 눈썹의 앞쪽까지 절개를 연장하게 되면 이 부위에는 절개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근육이 존재하면서 상처에 지속적으로 힘이 가하게 돼요. 따라서 눈썹의 앞쪽 부분은 흉터를 줄이는 데 있어서 해부학적으로 불리한 위치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흉터가 생기는 것이 걱정이 돼서 눈썹의 바깥쪽 위주로만 거상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눈썹의 안쪽이 거상이 부족하게 되고
바깥쪽으로만 당겨지기 때문에 사선 모양의 주름이 생기거나 눈 모양이 사납게 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에서 좀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썹의 앞쪽까지 거상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눈썹의 앞쪽 부분은 흉터가 잘 생길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흉터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죠. 흉터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눈썹 앞쪽에다 주사를 하는 흉터 보톡스가 있는데요. 이 방법은 이미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기도 해요. 갑상선 수술 후에 흉터 보톡스를 놓게 되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사를 하지 않는 곳에 비해서 주사한 곳의 흉터가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톡스가 흉터를 줄이는 원리는 상처에 작용하는 근육의 힘을 약화시켜서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는 작용과 동시에 상처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을 줄여주는 양리작용이 있어서요. 흉터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데요. 상처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은 상처 발생 초기에 나오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것이 흉터 억제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련 논문을 보시면 수술 직후에 보톡스를 주사한 곳과 수술 후 2주 뒤에 주사한 곳의 흉터를 비교하였는데요. 수술 직후에 주사했을 때 흉터 예방이 더욱더 잘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앞선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보면 눈썹파 거상 수술을 할 때에는 눈꺼풀의 앞쪽과 뒤쪽이 골고루 거상이 되도록 눈썹의 앞쪽까지 수술 디자인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눈꺼풀이 바깥쪽으로 당겨지면서 눈 모양이 어색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있고 동시에 원치 않는 사선주름도 예방할 수가 있죠. 그리고 흉터가 잘 생길 수 있는 눈썹의 앞쪽은 여러 가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수술해 주면 흉터에 문제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눈썹화 거상 수술은 눈썹 아래에 직접적으로 절개를 가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술 흉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흉터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수술 및 시술 방법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 흉터는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물론 수술 초기에는 상처가 붉어지고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시기도 존재하지만 상처의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는 최종적으로 상태에 이르러서 흉터는 많이 흐려지게 돼서 잘 안 보이게 되죠. 실제 흉터 결과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40대 여자 환자의 케이스예요. 수술 후 7개월째 모습을 보시면 눈썹의 앞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흉터가 많이 흐려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50대 여자 환자인데요.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상태에 이르러서는 흉터가 많이 흐려졌고 흉터의 앞쪽 흉터 역시 잘 안 보이게 되었어요. 60대 여자 환자인데요. 역시 눈썹의 앞쪽과 뒤쪽 모두 흉터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은 60대 남자 환자인데요. 남자 환자의 경우에는 문신이나 화장을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흉터가 자리 잡게 되면은 문신이나 화장이 없어도 흉터는 잘 보이지 않게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절개선이 눈썹의 앞쪽을 넘어서 미간까지 연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최종적인 상태에 이르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흉터는 거의 문제가 되질 않죠. 20대 젊은 남자의 환자의 경우에는 근육의 힘도 강하고 흉터를 만드는 힘도 좋기 때문에 흉터를 줄이기에 불리한 조건이지만 수술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최종적인 흉터의 모습은 많이 흐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20대 젊은 여자 환자의 케이스인데요. 젊은 환자라도 흉터를 줄이는데 어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그러면 불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터의 결과는 상당히 좋은 편이죠. 심지어 켈로이드 환자의 경우에도 정확한 수술이 이루어지게 되면 눈썹의 앞쪽과 뒤쪽 모두 흉터는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임상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이나 성별, 체질 등에 관계없이 눈썹화 거상 수술의 흉터는 큰 문제가 안 되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눈썹화 거상 수술의 유지 기간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수술 결과가 1 년밖에 가지 않는다, 금방 처진다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수술이 잘 이루어진다면 눈썹화 거상 수술은 그 결과가 매우 아주 오래 유지되는 수술인데요. 이미 수술의 결과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개발되어 있고요. 고정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술을 잘 하게 되면은 수술 결과는 아주 오래되죠. 이미 수술 결과를 오래 유지시키기 위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서 수술을 정확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술 결과가 얼마나 오래 유지가 되는지 몇 가지 케이스를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수술 전에 눈꼬리가 처져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눈썹화 거상 7일 후의 사진을 보시면 수술로 인해서 처진 눈꼬리가 잘 거상이 되었죠. 이 환자의 11 년째 사진을 보시면 거상된 눈꺼풀이 그대로 잘 올라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 환자의 다른 사진을 다른 각도로 보시면 수술 전에 처진 눈꺼풀로 인해서 쌍꺼풀이 가려져 있는데요. 눈썹화 거상 수술로 덮여 있던 쌍꺼풀이 잘 노출이 되었고요. 11 년이 지난 뒤에도 결과가 잘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른 케이스인데요. 수술 전에 처진 눈꺼풀로 인해서 쌍꺼풀이 덮여 있는데요. 수술 후 6 년째 경과를 보시면 수술 결과가 잘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수술 흉터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흐려졌어요.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수술 전 눈꺼풀 바깥쪽이 처지면서 삼각형 모양의 눈이 되었는데요. 수술 후 9 년째 경과를 보시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눈꼬리가 잘 거상된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흉터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죠.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눈꺼풀이 처지면서 쌍꺼풀 모양이 꺾여서 덮여 있어요. 수술 후 7년 모습을 보시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상된 결과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쌍꺼풀의 모양도 동그랗게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수술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썹화 거상 수술의 결과는 정상적으로 수술이 된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눈썹화 거상 수술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눈과 눈썹 사이가 좁으면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눈과 눈썹 사이의 일부를 제거하게 되면 조직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진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얼핏 들으면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우리 몸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피부는 철사처럼 고정된 조직이 아니고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을 제거하게 되면 그 부위가 줄어든다기보다도 팽팽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이러한 설명을 증명하는 관련 논문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인종적으로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코카시안인들을 대상으로 눈썹화 거상 수술을 했다는 연구예요. 이 논문에서는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코카시안인들을 대상으로 수술을 진행했었는데요.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가장 좁은 환자의 경우에는 거리가 7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눈썹화 거상 수술이 가능했고요. 눈과 눈썹 사이가 붓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었죠. 또 다른 연구인데요. 눈썹화 거상 수술의 후에 결과를 분석해서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 변화를 측정한 연구예요. 수술 전후에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0.8mm 정도 감소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눈썹화 거상 수술로 인해서 눈과 눈썹 사이 거리는 1mm도 채 줄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미뤄본다면 눈과 눈썹 사이가 좁기 때문에 눈썹화 거상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썹화 거상 수술 후에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눈꺼풀이 처지게 되면 우리 몸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눈썹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눈썹화 거상 수술로 인해서 눈꺼풀이 가벼워지게 되면 눈썹을 올릴 필요가 없게 되고요. 따라서
수술 후에는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던 눈썹이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현상을 보고 수술을 받으면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진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던 눈썹의 위치가 젊었을 때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처질 때에는 눈썹화 거상 수술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꺼풀이 처질 때에는 3 구역의 피부와 동시에 1-2 구역의 피부도 동시에 처지게 되는데요. 눈썹화 거상 수술을 통해서 3 구역의 피부를 제거함과 동시에 1-2 구역의 늘어진 피부를 같이 교정해 줘야 좀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환자의 모습을 보시면 눈 위에 있던 점이 상당히 올라갈 정도로 눈썹화 거상 수술을 충분히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진 1-2 구역의 눈꺼풀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눈꺼풀이 처질 때 두꺼운 3 구역의 피부 처짐과 1-2 구역의 피부 처짐이 원인이 각각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따라서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할 때에는 두꺼운 3 구역의 조직을 잘라냄과 동시에 1-2 구역의 피부를 같이 교정을 해 줘야 좀 더 완성도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돼요. 단 이때 늘어져 있는 1-2 구역의 피부를 과도하게 잘라내게 되면 상안검 성형 수술의 결과처럼 눈 모양이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부위의 피부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으로 교정을 하는 것이 좋아요. 저는 환자분들께 설명을 할 때 눈썹화 거상 수술을 주로 기장이 긴 바지를 수선하는 것에 비유를 종종 하는데요. 바지가 클 때 허리춤을 올리면 바지는 올라가지만 바지의 기장은 줄지 않죠. 그래서 허리춤을 올려줌과 동시에 기장도 같이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바지 기장을 줄일 때 바지 밑단을 자르게 되면 옷감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접어서 바지를 줄이는 방식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해야 옷감에 손상이 오질 않죠. 눈썹화 거상 수술을 바지 수선에 비유해서 설명드리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방식으로 수술한 케이스를 좀 준비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처졌고요. 그 결과 삼각형 모양의 눈이 됐어요. 먼저 눈썹화 거상 수술로 처진 눈꺼풀을 거상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늘어진 1 구역, 2 구역의 눈꺼풀을 비절개 매몰 쌍꺼풀 수술로 접어 주는데요. 이렇게 거상과 동시에 늘어진 1-2 구역의 눈꺼풀을 교정해 주면 치아도 좋아지게 되고요. 그 상안검 성형 수술을 했을 때와 달리 인상이 어색해지지도 않고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을 얻을 수가 있죠. 여자 환자의 케이스인데요. 마찬가지로 먼저 눈썹화 거상 수술로 늘어진 눈꺼풀을 올려주고요. 다음에 처진 1 구역, 2 구역의 눈꺼풀 피부를 비절개 매몰 쌍꺼풀 수술로 교정해 주면 처진 눈이 효과적으로 교정됨과 동시에 눈의 모양도 한결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환자를 보다 보면 이러한 케이스도 흔한데요. 이 환자분을 보시면 한쪽 쌍꺼풀은 작게 있고요. 반대쪽은 쌍꺼풀이 없는데요. 이처럼 기존의 쌍꺼풀 모양이 너무 작은 경우나 비대칭이 있는 경우예요. 먼저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해서 처진 눈꺼풀을 올려주고요. 쌍꺼풀이 작았던 우측은 비절개 매몰 쌍꺼풀 수술로 크기를 키워드렸어요. 쌍꺼풀이 없었던 반대쪽은 우측 쌍꺼풀 크기와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어서 비대칭도 교정을 해드렸죠. 이처럼 기존의 쌍꺼풀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비대칭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눈썹화 거상 수술과 동시에 비절개 매몰 쌍꺼풀 수술을 사용해서 교정해 주시면 처진 부분도 교정됨과 동시에 눈 모양도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처짐과 동시에 눈 꺼짐이 있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눈썹화 거상 수술을 받게 되면 눈 위를 덮고 있던 조직이
상방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꺼짐 증상이 좀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눈 위가 꺼지게 되면 인상이 피곤해 보이고요. 아파 보이는 인상이 될 수가 있어서 미용적으로는 상당히 불리한 모양이 되죠. 이러한 경우에는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꺼진 부위에 지방의 보충이 필요한데요. 눈 꺼짐을 교정하는 방법은 이미 여러 가지 수술법이 개발되어 있고요. 환자의 상태에 맞는 수술법을 선택해서 눈 꺼짐을 교정해 주면 되겠어요. 눈 꺼짐 환자의 케이스를 보실게요. 수술 전의 모습을 보시면 눈 위가 꺼져 있고요. 그 결과 눈썹 뼈도 도드라져 보이고 있어요. 눈썹화 거상 수술과 동시에 미세 지방 이식을 해 드렸고요. 수술 후 4 개월째 모습을 보시면 꺼진 부위가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어서 인상이 많이 부드러워지셨고요. 도드라져 보이는 뼈 모양도 잘 안 보이게 됐죠. 눈썹화 거상 수술로 인해서 눈가 주름도 많이 개선된 모습이고요. 4 개월째인데도 불구하고 흉터 역시 잘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꺼진 눈의 환자와는 반대로 지방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하면서 지방을 줄이기도 하죠. 특히 나이가 들게 되면 눈앞에 있는 지방이 돌출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이를 제거하지 않고 수술을 마치게 되면 돌출된 눈앞 지방이 남아서 수술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따라서 눈앞에 지방이 돌출된 경우에는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할 때 이를 같이 교정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럴 때는 눈앞 지방을 교정해 주면 보다 완성도 있는 수술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눈앞 지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두툼한 눈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 눈썹화 지방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하면서 루프 지방과 함께 눈악 지방까지 줄여주게 되면 좀 더 슬림하고 상큼한 눈매가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할 때에는 눈 주변에 지방이 많은지 적은지 반드시 수술 계획을 함께 세워서 수술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설명드린 케이스 말고도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수술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환자분들께서 많이 여쭤보시는 대표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설명을 들으시고 수술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눈썹화 거상 수술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웅닥TV 채널을 통해서도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들을 보고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볼까요? 네. 한대소님 안녕하세요. 30대 수술의 경우는 없나요? 눈두덩이가 넓어서 쌍꺼풀이 있음에도 가려져 눈트임을 하고 싶어서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이가 들어서 눈꺼풀이 처진다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사실은 골격액 때문에 젊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눈꺼풀이 처지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안구의 위치가 튀어나온 사람도 있고요.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요. 안구의 위치가 튀어나오게 되면 눈꺼풀이 올라가는 반면에 안구의 위치가 들어가게 되면 눈꺼풀이 처지게 돼요. 그래서 골격 구조상 안구의 위치가 깊게 위치한 젊은 환자인 경우에는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눈꺼풀 처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쌍꺼풀 수술을 하면 눈꺼풀이 처지기 때문에 쌍꺼풀이 묻히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이런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쌍꺼풀을 너무 크게 잡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쌍꺼풀은 보이게 되지만 쌍꺼풀 크기가 두꺼워져서 어색한 쌍꺼풀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젊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눈꺼풀이 처져 있는 경우에는 눈썹화 거상 수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젊은 환자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흉터 부분에서는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수술이 필요하죠. 세밀한 수술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내면은 젊은 환자의 경우에서도 눈썹화 거상 수술이 충분히 가능해요.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시크릿 정원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요. "눈썹파 거상이랑 하안검 성형이랑 같은 말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같은 말은 아닌데요. 눈썹화 거상은 말 그대로 눈썹 밑에서 처진 눈꺼풀을 올려주는 수술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 때 나이가 만약에 60 이라고 하면 눈 위는 60 이고 아래는 20인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위에가 처진 만큼 대부분의 환자들이 아래도 같이 처져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눈썹화 거상을 하면서 하안검 성형 수술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눈썹화 거상은 눈 위 처진 거를 올리는 수술을 말하고요. 하안검 성형 수술은 아래에 볼록 나온 지방을 다듬어 주면서 피부를 올려주는 그런 수술을 말해요. 결과적으로 두 수술은 다른 수술이고요. 위에를 하느냐 아래를 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정해진 거죠. 바람결에 님이 질문해 주신 부분인데요. "수술에 나이 제한 같은 것이 있나요? 너무 나이가 들어도 받을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수술에 대한 나이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처지는 눈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들이 주로 수술을 받는 그런 수술이죠. 고령의 환자들이 수술을 받을 때는 같이 있는 동반 질환에 따라서 수술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데요. 눈썹화 거상 수술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전신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라도 충분히 수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수술이라 생각이 들어요. 다음 질문을 볼까요? 다음 질문은 식탐 많은 콧물 여왕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인데요. 눈썹화 거상 수술 후에 안구 건조증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안구 건조증은 나이가 들면서 어 눈물이 적게 나오는 현상인데요. 눈썹화 거상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는 건 아니에요. 안구 건조증은 기존에 있던 치료 방법을 계속 유지하면서 눈썹화 거상 수술을 받으면 되고요. 안구 건조증이 있다 하더라도 눈썹화 거상 수술을 받을 수가 있는데 눈썹화 거상 수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지지는 않으니까 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을 볼까요? 다음 질문은요. 다람늘보 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눈썹화 거상 수술을 받으면 얼굴이 너무 달라진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앞선 강의에서 설명드렸지만 눈썹화 거상 수술은 인상이 바뀌지 않도록 고안된 수술이라서 실제로 인상의 변화가 굉장히 적은 수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눈썹 바깥쪽으로 무리하게 당긴다든가 아니면 수술이 디자인이 잘못된다든가 하면은 인상이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인상이 거의 바뀌지 않고 눈만 가벼워지고 젊어지는 인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인상이 달라지거나 얼굴이 달라진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위미에르 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인데요. "눈썹 후미 부분을 많이 자르면 현재 일자 눈썹인데 수술 후에 팔자 눈썹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눈썹화 거상 수술은 그야 말대로 늘어진 눈꺼풀만큼만 잘라서 올리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보면 눈썹의 모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수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병원에서 늘어진 부분을 과도하게 교정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피부를 많이 자르게 되면은 눈썹이 아래로 딸려 내려오면서 눈꼬리가 처지는 그런 현상들이 관찰되고 있어요. 따라서 수술을 할 때에는 처진 만큼만 제거를 해야 되지 너무 많은 조직을 잘라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데요. 어 눈썹을 팔자 눈썹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많이 자르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 수술을 할 때 눈썹의 모양이 변화가 될 정도로 많은 조직에 손상을 주는 것도 하지 않는 그런 수술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요. 다음 상민오 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인데요. "안검하수가 있는 사람이 받으면 좋은 수술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좋은 질문인데요. 안검하수는 사실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눈을 뜨는 힘이 약해서 눈이 안 떠지는 진성 안검하수가 있고요. 눈을 뜨는 힘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처져서 눈꺼풀이 가려져서 생기는 가성 안검하수도 있어요. 진성 안검하수의 경우에는 눈이 안 떠지는 원인이 눈을 뜨는 근육에 있기 때문에 눈을 뜨는 근육을 직접적으로 수술을 해 줘야 되고요. 만약에 눈을 뜨는 힘이 좋은데 피부가 처져서 생기는 가성 안섬 안검하수가 있는 분이라면은 눈썹화 거상 수술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진성 안검하수인 경우에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진성 안검하수인지 가성 안검하수인지를 구별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차적으로 중요하고요.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있으신 분들은 눈썹화 거상 수술과 동시에 진성 안검하수 교정을 할 수 있는 수술을 병행하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또 다른 질문인데요. 20대 무쌍 남자입니다. 파한대소님께서 질문해 주셨네요. 눈두덩이가 무거워서 눈이 무겁고 인상이 좋지 못해서 지방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눈썹화 거상 수술이 나을지 눈매 교정이 나을지 질문을 하셨고요. 쌍꺼풀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일단 눈두덩이가 무거워서 지방을 제거하는 방법은 눈썹화 거상 수술도 가능하고 쌍꺼풀 수술도 지방의 제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 저기 피아 파한대 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눈이 무겁다고 해서 눈매 교정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눈이 잘 떠지면서 그 피부를 위로 밀고 올라가게 되고요. 동시에 처진 피부가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눈꺼풀이 좀 더 두꺼워지는 그런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보면 단순하게 지방 문제는 아닌데요. 지방을 충분히 제거한다 하더라도 눈이 잘 떠지게 되면 올라갔던 눈썹이 내려오고 아래에서 눈꺼풀이 올라가면서 눈두덩이가 두터워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눈썹화 거상 수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할 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20대 젊은 환자의 경우에는 흉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수술을 해야 되고요. 환자분도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돼요. 쌍꺼풀을 원치 않는 경우에 눈썹화 거상 수술이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눈매 교정 수술을 할 때 쌍꺼풀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무쌍 눈매 교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다음 질문이 또 있네요. 웅동이 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상처가 아물고 멀쩡해지는 데까지 얼마가 걸릴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원래 수술을 하고 나서 실밥을 제거하고 기본적인 상처가 아무는 것은 대개 일 주일 정도면 충분한데요. 일 주일 정도면 부기도 어느 정도 빠지고 상처도 아물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상처는 그 실밥을 뽑는다고 다 마무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상처가 완전히 아무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처를 이렇게 봉합을 하게 되면 이 봉합했던 상처가 단단하게 붙기 위해서 흉터가 늘어나는 시기가 있고 줄어드는 시기가 있어요. 3 개월 정도는 흉터가 늘어나는 쪽으로 가고요. 이 시기 동안에는 상처가 붉고 울퉁불퉁할 수도 있고 쪼이고 당기는 느낌이 나죠. 3 개월이 지나서부터는 부드러워지는 쪽으로 가게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6 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 완전히 상처의 리모델링이 끝나고 아무런 느낌 없고 흉터도 많이 흐려져서 수술한 티가 거의 안 나는 시점이 된다고 보여져요. 다음 질문 볼게요. 아무 생각 없이 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젊을 때 뒤트임을 하고 나서 그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 부작용으로 형태가 변하거나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뒤트임은 눈썹과 거상 수술과는 좀 무관한 질문이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뒤트임 수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병원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눈이 커지지도 않을 뿐더러 눈의 여러 가지 형태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지는 않지만
뒤트임이 잘 되었다는 하면은 그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술이겠죠. 젊었을 때 뒤트임을 하고 나서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부작용이 생긴다든가 변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젊었을 때 수술이 정상적으로 잘 되었다면은 나이가 들어도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요. 반대로 수술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 형태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기능적인 이상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보건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네.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은 제가 얼추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다른 질문이 아직은 올라오지 않고 있네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어 추후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추후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